얘는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그냥. 왜 이렇게 안아달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왜 이렇게 앵기지? 막 이런 느낌이 바로 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루하루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 친구와 잠깐씩 하는 전화통화가 유일한 해소법입니다. 애들은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통화하고 이러는 거는 정말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애들하고의 상호작용이 너무 힘들어요. 네, 6살 태연이 그리고 4살 도훈이를 키우고 계신 우리 박미정 씨와 함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박미정 씨 반갑습니다. 네. 그냥 화면 아이들 키우는 모습만 봐도 지금 막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셨는데 화면 보니까 이제 좀 약간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의 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큰 애 대하는 거하고 작은 애 대하는 거하고 많이 틀리고 항상 도훈이 위주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작은 애 위주로. 네. 태연이한테 뭘 얘기를 하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좀 스스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아니고 뭐든지 다 엄마가 하물며 아빠가 있어도 엄마가 할머니가 계셔도 엄마가 뭐 그러니까 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태연이 같은 경우에 말도 잘 듣는 것 같고요. 오히려 도훈이가 조금 더 이렇게 징징거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엄마는 그냥 도훈이를 더 예뻐라 하고 태연이한테 지금 싫은 소리를 좀 하시게 된다는 거거든요. 선생님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우리 태연이 어머님도 이렇게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뭔가 조금 힘든 이유가 그 첫째를 사실은 끼고 키우시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 두 돌까지 따로 또 사셨단 말이에요. 가끔 부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애는 낳는데 뭐 크게 얘랑 이렇게 가까워질 거는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를 낳으면서 또 되게 직장을 그만두세요. 그러면서 첫 애를 딱 와요. 근데 애를 하나 낳는 것도 하나를 키우는 것도 대단히 힘든 일인데 그렇죠. 그동안 어떤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는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 둘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비참한 게 뭐냐면은 이 모녀가 동상이몽일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이 정도 이제 걷기도 잘하고 이제 말도 제법 하니까 이제는 얘가 또 장녀야. 도움이 되겠지. 알아서 잘 하겠거니. 기저귀도 갖다 네. 주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딱 이제 첫째는 내가 그동안 엄마 정을 못 받았는데 이제 드디어 엄마랑 함께 살게 돼. 나도 엄마 뭐 쭈쭈도 만질 수 있고 엄마랑 뭐를 할 거야. 근데 현실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또 엄마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가사와 육아라는 어떤 큰 일, 게다가 애를 둘이나 보게 되면서 막 힘들어져요. 도와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면은 사실은 어른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나랑 제일 나이 차이 적게 나는 게 첫째란 말이에요. 걔한테 도움을 청하게 되면서 엄마는 그런데 이 아이는 저는 6살, 그러니까 만으로 좀 계산을 해보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6살이에요. 하지만 4년 6개월이에요. 태어난 지 4년 6개월 아이가 도대체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아이는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엄마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아이는 불안해지고 엄마는 너라도 좀 나를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가장 큰 문제는 육아 스트레스에 사실은 깔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 문제가 육아 스트레스가 태연이 엄마님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어머님들이 다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낳은 사람은 피할 수 없이 갖게 되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육아와 관련된 모든 것 스트레스가 바로 육아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이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육아 스트레스는 0세에서 만 3세까지가 가장 심해요. 이때는 신체적으로도 돌봐줘야 될 게 너무나 많고 또 심리적으로도 우리 어머님이 뭐 애들과 대화도 안 돼요. 아이들이 기저귀 갈아주면 고맙습니다 어머님 하면은 괜찮을 텐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해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든 그래서 그때가 이제 피크예요. 그런데 특히 이거를 굉장히 못 견디는 어머님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안이에요. 불안이 많은 엄마들.
잘해놓고도 또 걱정을 해요. 네. 이게 조금 이유식이, 우리 아이, 어머, 오늘 11시에 자네, 어떡하냐, 10시부터 호르몬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걱정에서 걱정을 그냥 늘 사서 노심초사해요.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니까 항상 불만족감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또 불안한데 그 중에서도 완벽주의가 그렇죠. 높은 예. 엄마들. 참 우리 완벽하면 몸과 마음이 다 고달퍼요. 해놓고도 아니야 충분치 않았어. 좋은 엄마인데도 난 더 잘해야 돼. 우리 애가 조금만 울어도 애를 울리면은 난 그렇죠. 좋은 엄마가 예. 아니야. 이제 이런 완벽주의 엄마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고 또 아이에 대한 기대가 높은 엄마들. 우리 태연이 어머님도 그게 좀 있으세요. 야 너가 6살이면 말이야. 저거 다 아는 것 같은데 왜 말을 안 듣지? 항상 아이에 대한 기대가 높으니까 아이의 의도를 조금 나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화가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요. 네. 또 의존성이 높은 엄마들도 육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본디 좀 의존성이 높아요. 독립성이 좀 떨어져서 뭐 반찬할 때도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엄마 뭐 아니면 여보 국자 사러 갈 때도 어머 어떤 무늬를 고를까? 뭐 이런 이제 의존성이 높게 되면은 독자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게 힘든데 육아는 저는 아트라고 비유를 해요. 이거는 각본이 없어요. 그렇죠. 그때 순발력 있게 해결해야 되는데 의존성이 높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저를 옆에다 두고 싶어 해요. 밥 먹일 때나 뭘 할 때나. 이제 이러게 되면 육아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또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맞벌이를 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 직장 상사와의 어떤 불화나 네. 혹은 고부 간의 갈등이나 뭐 경제적인 스트레스나 아니면 남편 문제든 여러 가지